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풍수명당 해법찾기 내당수 명당 투자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길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모이는 곳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물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에너지인 기를 멈추게, 물을 만나게 되면 기는 멈추게 되는 거고, 멈추게 되니까 이제 물 앞에 기가 이제 응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응집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묘를 쓰게 되면 명당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은 경계 구분을 할 수 있는 구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의 단질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천이라는 부분들은 기도 양쪽으로 모이지만 이 기가 서로 반대편으로 넘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 선을 경계하는 경계선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의 양하고 이제 재물의 양하고는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하게 된다. 이 물의 양, 그다음에 돈의 양 이렇게 가지고 물이 많으면 재물도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풍수에서 물이 모이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되면 돈이 모이니까 그곳이 곧 바로 명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의 물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합수 지역, 그 다음에 수구 지역, 저수지가 있다든지 호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바다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수량이 풍부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투자에 최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 물이 흘러가죠. 이 돈이 흘러가는 돈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재물의 동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인 하천. 그다음에 이제 풍수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뭐 내당수, 외당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내당수를 따라서 도시개발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동선은 내당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물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재물도 흩어지게 된다. 돈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분수령이라든지 이게 산꼭대기 같은 데는 이게 물이 흩어지죠. 사방으로. 그만큼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돈도 빠르게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경사진 곳, 이 경사진 곳은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물의 흐름이 빨리 흘러가겠죠. 그만큼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빠르게 이제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좀 봐야 됩니다. 경사진 곳 같은 경우는 경사적인 곳이라 하더라도 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물이 잠시라도 머물다가 나가면 그 지역은 명당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부분들은 그 과거에는 이제 그 고기를 잡는 식수하고 고기를 잡아서 먹죠. 그래서 식량의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교통수단이 통로로도 돼 있고, 최근에는 이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결국 하천의 역할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문화공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강조가 되면서 수변축에 있는 부동산과 그렇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시 하천은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든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반드시 기존의 자연 하천이 있으면 자연 하천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자연 하천이 없다고 한다면 인공 하천을 활용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 온난화라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돼 있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그 월판에 건물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다니게 되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도시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산악 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도시의 뜨거워진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바로 하천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뜨거워진 공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제 자동차 오염이라든지 각종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시의 오염 물질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바람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는 이 하천 공간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인공 하천을 만들 때 직선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직선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공유로 꾸불꾸불하게 사형으로 이렇게 공유 하천을 조성을 해야 되고, 흐름도 완만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기능적 역할인 뭐 열섬 현상 완화라든지 공기 순환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변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태 하천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이 돼야지만이 기존의 기능적 역할 플러스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자연권, 환경권이라고 하는 뭐 조망권이라든지 숲하고의 접근성, 그 다음에 강변하고의 접근성, 이러한 부분들이 별로 크게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연권이라는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경제적인 그 가치를 제공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없는 반사적이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에 이제 포함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뭐 조망권이라든지 수변 접근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숲 접근권이라든지 이런 자연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조망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경제적 가치로 평가가 되면서 부동산 가치나 가격에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미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강변이 보이는 지역과 숲이 보이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의 가격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고,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수변에 접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이고 가장 가치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이 환경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조망권과 더불어 가지고 이 수변권은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더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수변 접근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립 지침에 보시면 환경 친화적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의 쾌적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한 바람길 분석 및 조성 등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 부분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천이에요. 필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하천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천을 조성을 하는데 하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느냐? 도시의 하천축의 발전 잠재력을 진단하여 하천축을 활용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천축을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의 핵심적인 위치를 하천축을 따라서 형성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의 의미는 도시의 개발축을 하천축을 따라서 형성을 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심 공간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하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하천축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수적인 측면에서 하천을 크게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당수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내당수라는 개념, 궁수와 반궁수 개념 요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당이라는 부분들은 전통적인 명당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에 산이 내려오고 뒷산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산이 있고 산맥이 있고 왼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앞산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두 개의 물이 만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 만나가는 요게 이제 내당수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이제 주택이든 묘가 있는 부분들 전통적인 명당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백호라고 하고 이게 청룡이라고 하고 이게 현무라고 하는데 여기 주작이라고 하고 요 바깥에 있는 것을 이제 외당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당수 그 다음에 이제 외당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간적 범위가 너무 좁죠. 너무 좁기 때문에 저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명당 개념으로 보고 도시 외부로 흐르는 큰 강을 외당수 그 다음에 이제 내부로 흐르는 것을 이제 내당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당수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투자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수경 부동산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결정할 것이고 그러면 이 투자 종목이 결정이 되고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부동산을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외당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해야 할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 것이 이제 외당수입니다. 외당수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도시 내외부는 큰 강. 말하자면은 이제 한강이라든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소위 말하는 이제 4대강이 있죠. 4대강이 있고 또 이거는 이제 큰 강이라는 의미는 그 도시 외부를 흐르는 큰 강이니까 상대적 개념이에요. 이런 큰 강이 흐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 큰 강은 아니지만 다른 예를 들면 이것보다는 작지만 도시 외부에 흐르는 강이 있겠죠. 그런 강은 이제 외당수라고 하고 도시 내부를 흐르는 것은 이제 내당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당수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도시의 경제적 성장 가능성, 규모,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그 주거단지에도 조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단지에도 조성이 돼야 되겠죠.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든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든 첫 번째 조건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산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산업용수가 풍부해야만 이 산업단지가 큰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대규모의 택지단지도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부분들은 이런 산업이든 그다음에 택지주든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문화기능도 이제 쇠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인구가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이 될 것이고 도시는 쇠퇴하게 될 것이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도시가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 그 기준점이 된 것이 풍수적으로는 외당수의 수량과 규모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도시는 결국에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기 때문에 더 발전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도시는 부동산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물이 풍부한 지역, 그 지역을 그러한 도시를 이제 선정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당수라는 개념입니다. 내당수는 부동산 투자 동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 동선이라는 부분들은 이 내당수를 따라서 투자를 하라는 부분들이고
아까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서도 봤다시피 하천축이 그 도시공간 구조를 하천축을 따라서 이제 개편을 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당수를 따라서 도시의 개발축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투자 동선이 되는 것이 이 내당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당수라는 부분들은 도시 내부를 흐르는 하천이라든지 작은 강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서울에 보면 청계천이든 양재천이든 중랑천 이런 부분이 있겠죠. 탄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대림천, 뭐 도림천. 도시의 규모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내당수가 한두 개밖에 없겠지만 여러 개 있는 부분들은 규모가 큰 부분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심 내당수를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내당수를 따라서 상업지역이 배분이 됩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도시의 개발축이 형성된다는 부분들은 상업지역을 따라서 이제 개발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이 강을 따라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도 용도지역 분포도 상업지역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당수는 도시의 개발축을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창조공간, 그다음에 수변권의 가치가 이제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당수가 있는 지역에 있느냐, 내당수가 없는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당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동류형 내당수하고 역수형 내당수가 있습니다. 풍수는 역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 방향. 동류형 내당수라는 부분들은 외당수의 물의 방향과 이 외당수가 있겠죠. 서울로 말하자면 이제 외당수라는 개념은 본류, 즉 다음에 한강이 되는 부분들이고 내당수는 이제 지류, 소하천이 되겠죠.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동류형,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외당수하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들은 이제 역수형 내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개발축은 이 역수형 내당수를 따라서 도시의 개발축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이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여기 이제 외당수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홍수가 난다라고 하면 이쪽에 물이 이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고 이쪽에 물도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되고 이쪽 지역이 침수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들은 이제 명당이 형성되기 힘들고 그에 반해서 역수형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한다면 홍수로 인해서 물이 이렇게 많이 온다 하더라도 이쪽에 물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쪽 공간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의 개발축은 역수형 내당수를 따라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첫 번째, 외당수의 규모가 큰 지역의 도시를 선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당수를 선택을 하되 내당수 중에서도 역수형 내당수를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공간은 자연 친화적으로 생태하천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물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이 풀이 물을 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이 수변 접근성이 굉장히 좋게끔 이렇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게끔 이 수변으로 내려와서 이쪽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동 통로가 없고 수변 접근성이 없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런 올라가서 이렇게 다리를 통해서 걷는다고 한다면 이 내당수는 이제 단절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수변 측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자연 친화적으로 굉장히 잘 조성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이러한 내당수가 없는 지역의 아파트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공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못 만들어진 내당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 내부에 이렇게 이제 내장수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이제 인공 하천을 만든 겁니다. 이 보면 바닥을 전부 다 이제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수면에 접근을 못하게끔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수직으로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어요. 이분은 정말로 이걸 안 만드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물이 갇혀 있다고 한다면 물이 섞겠죠. 흐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자체 정화 능력이 없는 이게 풀들이라든지 고기들이 못 살기 때문에 이건 죽은 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은 하천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상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 상가라는 부분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이렇게 건너갈 수 없게끔 2층으로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뒤쪽에 있는 이 배후에 있는 인구들은 이쪽으로 접근성이 가능하지만 쉽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로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하고 건너지 않는 거하고의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권이라는 부분들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절된 효과를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하천에 실패한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의 흐름에 따른 구분인데 궁수라는 개념이 있고 방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궁수라는 개념은 뭐냐면 활궁자로 쓴 거예요. 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화살이 이렇게 있죠. 궁수라는 부분들은 이 부분, 이 안쪽 부분들은 이제 궁수라 하고 이 바깥 부분을 방궁수라고 합니다. 이 궁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금성수라고도 하고 옥대수라고도 하고 요대수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엽전이 이제 돈이었죠. 엽전을 가지고 다닐 때 엽전을 꾸러미를 만들어서 허리에 차고 다녔다라고 해서 이제 요대수인데 그만큼 이쪽에 이제 재물이 들어오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방궁수는 이제 물의 반대쪽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예를 들면 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반대쪽이니까 이쪽은 공간이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깎여 나가겠죠. 물의 영향으로 해서. 그래서 이쪽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흙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의 힘에 대응할 수 있는 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이 이제 암석이라든지 절벽지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방궁수고 이쪽은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이 모래 같은 거 이렇게 영양분을 가져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리고 기름진 땅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이게 궁수 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이 이러한 지역은 산단이든 주거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방궁수보다는 이제 궁수 지역이 명당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그 산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산이 이렇게 있겠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의 이제 얼굴이고 여기는 산의 이게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궁서 지역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그 곡선 구간이 있다. 자동차의 곡선 구간이 있다고 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겠죠. 이렇게 달리면 과속으로 달리면 이쪽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이쪽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갈까요?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다 못 돌면 이쪽으로 치고 나가겠죠. 이쪽에 서서 이 자동차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은 나한테 달려오듯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굉장히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광고판,
이러한 부분들을 세우면은 순간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수세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강이 이렇게 외당수로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고, 내당수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게 양재천이고 탄천이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중랑천,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림천 이렇게 흘러가죠. 보시면 이제 요대수를 보면 마포를 중심으로 한 요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성입니다. 나성, 여의도에 있는 나성. 나성은 이제 강 가운데 있는 섬인데 선유도도 있고 밤섬도 있고 여기에 쭉 섬이 있죠. 쭉 섬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섬을 강 가운데 있는 섬을 나성이라고 하는데 나성이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풍수적으로 가장 최고의 이제 명당이 형성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행주형이라고 합니다. 행주형. 배가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주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배가 올라가다가 뭘 하냐 잠시 정차를 해서 채무를 이제 주변에다가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에는 금융상권이 이제 발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용산이 요대수가 되어 있고 강남,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광진구, 강동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향은 물의 흐름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개발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마포, 영등포, 그 다음에 이제 용산, 강남, 광진구, 강동구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이 강동구를 끝으로 해서 서울이 이제 개발이 완성되는 그런 수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역수형 내당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입니다. 보시면 한강의 방향이 외당수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죠. 근데 여기 이제 양재천은 이렇게 갑니다. 역방향이죠. 역수행 내당수입니다. 그래서 역수행 내당수 중에서도 이 부분이 되면은 이 지역이 이제 요대수 부분이고 두 개의 물이 모여서 나가는 합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수세상으로는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은 한강과 만나는 수구 명당 지역으로서 코엑스라든지 한전부지가 있는 요 지역, 이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요 아파트 있는 지역, 요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수구 명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서울의 대부분의 재물이 이쪽으로 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역수형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청계천이죠. 청계천. 청계천도 이렇게 흐릅니다. 이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서 한강하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중랑천하고 합수가 돼서 한강으로 가는 지역인데 그 중에서 보시면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의 이제 내당수 중에서 역수형 내당수, 즉 다시 말해서 중심 내당수를 형성하는 곳이 뭐냐면 양재천하고 청계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도시의 수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경북 도청에 들어간 경북 안동 신도시입니다. 보시면 이쪽 지역에 이제 금무산을 이제 주선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백호 지역과 청룡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주작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 이 호민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이렇게 이제 천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고, 요 부분에는 이제 물의 양을 많게 해서 호수공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 내당수를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이제 경계선이 되면서 개발축이 이제 천을 따라서 개발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동 신도시, 경북 도청 신도시의 개발축은 이 하천축을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토지 이용 계획, 용도 지역 배분도 보시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천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천이 흘러가는데, 여기 이제 물이 많죠. 호수공원이 있고. 그럼 이 부분을 천을 따라서 이제 상업지역을 이렇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특화 상업지역 양쪽에. 그리고 이제 물의 양만큼 상업지의 공간 배분도 이렇게 크게 해놨습니다. 물의 수량과 상업지의 공간적 범위는 비례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당수를 따라서 이렇게 산업단지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신도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외당수와 내당수, 그 다음에 내당수를 따라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축을 형성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물의 양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자, 이곳은 이제 하남에 있는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교산 신도시가 들어간 지역입니다. 교산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수세도를 보면 한강이 외당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흘러가는 요 덕풍천이 이렇게 덕풍천이 중심 내당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은 여기 보시면 하남시청 지역이죠. 이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요대수 명당에 이제 시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구 지역이죠. 요 공간 수구 지역이고, 이 외당수와 만나는 지점이니까 내당수에 이렇게 흘러가고 수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구 지역에는 상권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하남필드가 스타필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아직 개발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렇게 재물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수구 명당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풍부하게 재물을 불러들이는 그런 수구 명당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원주 기업 도시인데요.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수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당수가 이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당수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내당수가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개발축은 이 내당수를 따라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물이 합쳐지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가는 이 지점이 이제 상업지역하고 이제 산업단지가 배치가 되겠죠. 보시면 동일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준공업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공유 하천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런 형태로 공유 하천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직선을 걷는 것보다는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걷는 것이 여러 가지 보기도 좋고 환경 조성을 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직선을 단순하게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도시계획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당수라는 개념이 있고 이렇게 내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형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당수하고 내당수. 그래서 이런 지점이 되어 있는 수세가 되어 있는 지역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내당수를 따라서 중심 내당 역수형 내당수를 따라서 도시의 개발축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당수를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물의 양이 많은 곳, 물이 모이는 곳에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